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년부터 작년까지 치러진 정당 해산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란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을 뜻한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번과 비슷한 문제가 뒤에서도 나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위헌정당 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과 비슷한 문제도 뒤에서 나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자녀재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자녀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헌재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자녀재산은 바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의 사유 중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자녀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나 정당이 자진해산한 경우 자녀재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헌재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은 바로 국고에 귀속되지만 자진해산한 정당의 자녀재산은 당원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하나, 위헌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헌재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위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제도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는 없다.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제소하니까 해산되는 정당은 야당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집행은 중선위가 합니다.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이념적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실질적 요건을 심사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1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2번은 그냥 정당제도 문제인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정당해산 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헌재가 절차를 창설할 수도 있습니다. 1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에 청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헌재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정당 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헌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정당 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이고 헌재 판례상 인정되는 것은 헌법소원입니다. 아무 말 없이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1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의원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위원정당 해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결정 시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위원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위원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1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재는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 해산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1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구두변론에 의하는 것은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3개입니다. 서면 심리에 의하고 필요시 변론을 여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원이 아니라 오직 정부만 제소할 수 있습니다. 1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정당 해산 심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의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헌재는 판시했습니다. 2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 해산 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므로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2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2번에서는 국회가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소합니다. 2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 사유 중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4번에서 헌재는 정당 해산 심판에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25번은 헌재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적법한 선거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이므로 그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27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당의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9번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됩니다. 30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정부가 아니라 중선위가 집행합니다. 3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1번에서 정당해산 심판은 재심이 허용됩니다. 32번은 여러 번 봤습니다. 33번도 여러 번 본 문제입니다. 34번도 여러 번 본 문제입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3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6번은 아까 본 문제입니다. 37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한 명칭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8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3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9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 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원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위원심사의 척도로 기능하는 통상의 비례원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0번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제소합니다. 4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 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4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2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정당법 조문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43번은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44번에서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5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 승인의 취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46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6번은 헌재법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47번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됩니다. 48번에서 집행은 중선위가 합니다. 49번은 여러 번 봤습니다. 50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51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5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2번을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53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도 해산될 수 있다. 행정부의 처분으로 정당은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만 해산될 수 있습니다.
1공화국에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행정처분에 의해 해산된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정당해산 제도를 2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했습니다. 정당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위원정당 강제 해산 제도입니다. 54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 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5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5번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 가능성은 확대되고 정당활동의 자유는 축소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56번을 보겠습니다.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 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7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58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5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9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60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정당해산 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헌재가 절차를 창설할 수도 있습니다. 6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1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며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한다. 일반 당원의 활동이라도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은 포함됩니다. 6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2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결정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재심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재는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3번은 헌법조문 그대로입니다. 64번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중선위가 집행합니다. 65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에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6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6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만 준용합니다. 6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7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해산의 요건이므로 정당해산 결정 시 비례의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비례원칙 충족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6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8번은 여러 번 본 문제입니다. 69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해산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까지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정당 명칭은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까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6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0번은 아까 본 문제입니다. 71번도 여러 번 봤습니다. 72번도 여러 번 봤습니다. 73번에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만 준용합니다. 74번도 여러 번 봤습니다. 75번을 보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 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의원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정당 해산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7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자주 출제되는 헌재법 조문을 표로 정리해뒀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